여러분 근오갑 이러면 아마 현대그룹의 산정인일 거예요. 44년 동안 현대맨으로 일했고요. 현재는 현대중공업그룹의 회장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 현대중공업그룹 회장인 근오갑 회장이 진짜 섬뜩한 경고를 했습니다. 섬뜩한 경고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앞으로의 위기는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위기와 차원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요. 44년 동안 현대맨으로 일하면서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동안의 위기 굉장히 많이 겪고 또 헤쳐왔을 겁니다. IMF 외환위기부터 시작을 해서 카드 대란 그리고 금융위기, 남유럽의 재정위기, 그리고 코로나 위기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엄청나게 겪어온 당사자가 최근에 불어닥친 위기는 유독 지독하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이게 어디서 이야기를 했나 하면요. 사장단 회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단 회의에서. 여기에는 뭐 계열사 10개 되는 대표들이 빠짐없이 참여를 했고요. 오너라고 이야기하는 오너 3세죠. 정기선 사장까지도 참석을 한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지금 언론에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장단 회의에서 한 이야기가 언론에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사장단 회의에서 그룹 회장이 하는 이야기가 기사화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사장단 회의는요. 그룹의 어떤 절체절명의 핵심 회의입니다. 이게 위기란 단어를 당연히 쓰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예리한 칼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요. 그룹의 사장단 회의의 어떤 내용이 외부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로 나왔다는 자체는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이 현대중공업의 상황 좋지 않다는 이야기. 현대중공업에서. 아니 지금 수주가 전 세계 1등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이렇게 위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차원이 다른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에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오갑 회장이 이야기한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원자재의 대란이 터진다. 쉽게 말하면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광물은 광물대로, 곡물은 곡물대로 지금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유가만 하더라도 연초 대비해서 30.48%가 올랐잖아요. 제철용 원료탄은 31.18%죠. 철광석은 30.07%죠. 알루미늄은 23.71%죠. 니켈은요 무려 58.2%까지 올랐습니다. 아연도 올라고 에틸렌도 올라고 나프타도 오르고 다 올랐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에는 큰 충격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충격을 준다는 이야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배를 만들려고 그러면 후판이라고 엄청 들어가잖아요. 후판. 철판에 후판이라고 있습니다. 후판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런데 철광석 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철광석 값이 오르면 이게 후판 가격이 오르겠죠. 게다가 포스코가 제철용 원료탄이 지금 31.13%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오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배라는 게 여러분 지금 수주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만드나요? 바로 못 만들잖아요. 이게 과정이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수주하면 빠르면 1년 후부터 제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1년 후까지 이게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요. 이게 돈이 안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서 오히려 배를 수주한 게 적자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적자로.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위기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위기라는 게 여러분 지금까지 외생 변수, 외부 변수에 의해서 위기가 왔다. 그런데 지금은 내재 변수,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내재 변수에 따라서 위기가 온다. 이거는 진짜 차원이 다른 위기예요. IMF 외환 위기만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 위기만 하더라도 남유럽의 재정 위기만 하더라도 전부 외부 변수에 의해서 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IMF 외환 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동성이 부족해서 유동성에 대한 대비가 없어서 온 거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서 오는 위기는 그 어떤 위기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원자재 대란이라는 이걸 하나 들었지만 다른 하나는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의 경기가 둔화가 심각하게 되는구나. 지금 보시다시피 2022년 1분기에 4.8%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5.5%입니다. 5.5%는 한참 못 미치는 숫자잖아요. 원래 4.8%보다 시장의 전망은요. 4%가 깨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전망보다는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지만 중국 정부가 전망한 것보다는 굉장히 낮습니다. 5.5%에 비하면 0.7%포인트나 낮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는 계속 시작이 되는 거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잖아요. 문제는요. 지금 중국 도시 봉쇄령도 심각합니다. 물론 상하이는 이제 연다고 해요. 그러나 중국의 전역에서 말입니다. 적어도 45개 도시에서 도시 봉쇄령이 내려졌다고 해요. 도시 봉쇄령이 이러면요. 지하철이든 버스든 아무것도 못 다닙니다. 사람도 못 다닙니다. 필요한 사람만 잠깐 나와서 식료품을 살 뿐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돌아갈까요? 못 돌아갑니다. 경제는 완전히 막힙니다. 그 정도로 최악이거든요. 근데 45개 도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충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외에도 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 이야기가 딱 두 가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봐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린 이야기 중에 이 두 가지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차원의 다른 위기라는 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제조하는 제조 원가가 올라가요. 그런데 이것을 수출했을 때 그만큼 가격을 올려서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적자가 쌓이잖아요. 적자가 쌓이면 거기에 대한 충격이 커진다는 이야기고 중국에 대한 수출 우리 30%가 넘습니다. 직접 수출은 25%가 넘고요. 홍콩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게 5%가 넘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30%가 넘는데 이 30%가 넘는 게 중국의 어떤 도시 봉쇄령 때문에 이제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수출이 줄어들면 기업들이 망해요. 기업들이 망하면 내재 변수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외부의 충격이 사라지면 그 위기의 요소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부의 충격은요. 원천적으로 진짜 기본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때문에 그 위기의 어떤 강도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말입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 회장은요. 최악의 상황까지 검토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아예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서. 그러면서 사장들이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라. 현장에서 직접 봐라. 보고를 듣지 말고 현장에서 직접 봐라. 그래야지 그에 대한 대책도 나오지. 예, 현장에 대해서 직접 보지 않고 예, 이게 서류로 보는 것은 오히려 위기를 키울 수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조했습니다. 저는 물론 제 사기업의 회장이 뭐 차원이 다른 위기가 온다고 해서 정환진이가 왜 다루냐. 뭐 그거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현대중공업그룹의 사장단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고요. 그게 또 언론에 이렇게 유출됐다는 것, 언론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예, 지금 기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만큼 기업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참 우리 경제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 참 심각하죠. 저도 그거를 생각하면요. 어떨 때는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잠이 안 와요. 예, 내일 아침엔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말이에요.